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술 먹으면 안 되나요? 술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술 한 잔도 안 되나요? 이건 것 같아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안녕하세요, 약사님. 안녕하세요. 건강식품 요즘 많이 먹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게 다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건지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건강기능식품은 뒤에 식품이란 글자가 있는 것만큼 오랫동안 정해져 있는 횟수만큼 먹어도 특별한 부작용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식품이란 카테고리로다가 분류가 된 것이고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그 카테고리에 속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의약품보다는 조금은 더 편하게 관리를 하게 돼요. 그 이유가 건기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효능도 조금 낮지만 부작용도 훨씬 적다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건기식 먹을 때 보통 이제 약이랑 같이 먹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대부분은 가능을 하다고 볼 수 있기는 한데요. 건기식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약의 효능을 조금 더 효과를 좋게 하거나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술을 먹으면 간으로 술을 대사하잖아요. 간은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해독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어도 간에서 해독을 하고 음식을 먹어도 간에서 해독을 하는데 건강기능식품을 먹어도 간에서 해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어느 한 가지 단일 식품으로다가 구성되어 있거나 어떤 추출물로다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직접적으로다가 대사를 하는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약품의 대사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약을 우리가 100ml짜리를 먹었는데 건기식이랑 잘못해서 많이 먹었다든지 같이 한꺼번에 먹었을 때 이 약이 200ml의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50ml의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약이 효과를 원하는 만큼 보는 것보다 과하게 볼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분들이 있을까요?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제 혈액순환에 좋은 오메가3, 크릴 오일 이런 것들을 잘 챙겨 드시게 되는데요. 드신 오메가3가 원래 혈액순환에 좋으려고 먹는 거잖아요. 고지혈증 약이라든지 혈전 방지제라든지 이런 약물을 같이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그냥 보통 평상시에는 크게 유의미하기 어렵지 않을 수 있는데 수술을 하게 돼가지고 피해가 좀 날 것 같은 상황이 났는데 오메가3도 혈액순환을 워낙 잘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혈전 방지제도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너무 잘 되는 나머지 지혈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는 건강기능식품도 끊고 약도 끊고 두 개를 동시에 다 끊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건기식은 아침에 먹는 게 좋은가요? 점심에 먹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저녁에 먹는 게 좋은가요? 이 건기식의 종류마다 흡수의 패턴이라든지 성질에 따라서 이제 권장되는 시간대라든지 이런 게 다 있어요. 예를 들어 엽산이나 철분 같은 경우는 흡수가 조금 예민한 편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드시는 걸 추천을 하고 유산균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드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과 오메가3 같은 그런 것들은 같이 먹어도 좋긴 하지만 또 수용성과 지용성을 한꺼번에 먹으면서 오메가3를 먹는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지용성 비타민이 조금 더 많이 흡수될 가능성이 있겠죠. 마지막으로 미네랄 섭취를 할 때 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미네랄 섭취가 조금은 경쟁적으로 서로를 억누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1가 2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금 같은 경우는 Na+, 플러스 하나잖아요. 그리고 철은 Fe2+, 구리도 Cu2+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구리랑 철을 같이 먹게 되면은 2가의 어떤 미네랄끼리 서로 흡수 경쟁이 일어나서 둘 중에 하나만 더 흡수가 되고 하나는 원하는 만큼 흡수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약국에서는 이런 효과적으로다가 복용하실 수 있게 충돌되는 거는 좀 띄어가지고 복용하실 수 있게 좀 구분 지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찾아보면 인터넷에도 많이 있어요.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렌지 주스와 철분제 같이 먹게 되면 철분 흡수에 도움이 돼요. 그거는 오렌지 주스가 산도를 낮춰주면서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도 간혹 드물지만 있긴 있습니다. 항상 그 약 챙겨 먹는 거를 까먹고 밤 자기 전에 그냥 막 한 번에 다 먹거든요. 늦은 시간에 먹는 건 괜찮은 건가요? 물론 이렇게 권장되지는 않는데 특히나 안 되는 거는 비타민 C는 산이에요. 산 분비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괜히 먹었다가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실 수가 있어서 비타민 C는 특히나 자기 전 4시간 전에는 복용을 끝내셔야 됩니다. 건강식품 보면은 뭐 알약이 있고 이제 캡슐 형태로 되어 있고 가루 형태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그게 왜 다 다른 거예요? 그 제품의 성질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게 있는데요. 일단 오메가3 같은 기름류는 사실 기름이기 때문에 연질 캡슐이라는 이제 우리 젤리 같은 거 안에 들어있는 형태가 가장 적합할 수밖에 없고요. 파우더로 나오는 것들은 유산균이라든지 식물을 갈아가지고 만든 어떤 추출물들 이런 거는 파우더로 나올 수 있죠.
근데 손님들이 알약을 먹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뭔가 약 같지 않은 파우더 타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계시죠. 근데 약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그 파우더를 캡슐 안에 넣으면 그 캡슐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친구가 감기약 먹을 때 그냥 커피랑 먹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크게 상관없을까요? 사실 저 손님들이 그 약국 앞에서 바로 그렇게 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제지를 하기 전에 이미 다 먹고 끝나는 경우도 많은데 원칙적으로 약은 물이랑만 드셔야 됩니다. 물 200ml와 약을 한꺼번에 복용을 하는 게 가장 스탠다드이고요. 녹차라든지 홍차, 커피, 뭐 우유 당연히 다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커피 같은 경우는 안에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감기약 중에서도 카페인이 들어있는 감기약도 있을 수 있고 커피나 녹차 같은 차의 성분 중에 탄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그런 성분들은 어떤 특정 미네랄이라든지 약의 성분을 흡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같이 드시게 되면은 약의 효과를 원하는 만큼 못 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카페인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이 너무 두근거리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유도 마찬가지로 칼슘이 있잖아요. 칼슘도 어떤 다른 미네랄이랑 같이 먹게 되면 경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항생제랑 우유를 같이 먹게 되면은 그 우유도 이 항생제를 어느 정도 흡착을 해가지고 그냥 끌고 내려가기 때문에 항생제에 원하는 효과를 못 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카페 가서 그냥 물로 먼저 먹고 한 5분 뒤에 나온 커피를 마시면 그건 괜찮은 건가요? 안 괜찮죠. 아직 뱃속에 커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5분의 시간으로는 택도 없고 권장을 하기로는 뭔가 다른 음료를 먹고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2시간 텀을 두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근데 2시간이 어렵다면 30분 이상 시간을 두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30분 정도면 어느 정도 위에서는 조금 더 내려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같은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자몽 주스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자몽 주스 섭취량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외국에 가보시면 특히 미국에선 자몽 주스를 오렌지 주스보다 많이 먹을 수도 있는 손님들이 있어요. 자몽 주스에 대한 선호도가 아무래도 좀 높아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자몽 주스 한두 잔 이상 마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될 상식인데 자몽 주스는 간에서 대사를 받는 어떤 그런 성분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몽 주스는 약물이랑 경쟁적으로다가 간에서 대사를 받습니다. 자몽 주스를 많이 먹게 되면은 어떤 약물을 먹었을 때 그 약물에 원하는 효과보다 훨씬 더 높은 효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약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말로 독해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약이랑 자몽 주스는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고 특히 고지혈증약 드시는 분들은 자몽 주스 먹지 마시는 게 좋습니다. 꼭 약 살 때 약사님들께서 술 마시지 말라고 이제 항상 말씀을 네네. 하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술 조금 먹고 뭐 먹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술 먹으면 안 되나요? 술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술 한 잔도 안 되나요? 이건 것 같아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술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몇 가지 종류의 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약은 그냥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더욱더 안 된다에 속하는 거고요. 왜 안 되냐면 술 아까 간으로 대사된다 그랬잖아요. 약도 간으로 대사돼요. 근데 우리가 술 기분 좋게 한 잔만 먹고 끝날 게 아니고 보통은 모임을 가시게 돼서 드시다 보면은 한 병 단위로다가 보통 마시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약이 이제 대사를 받기보단 술이 훨씬 더 양이 많기 때문에 술 대사가 훨씬 강해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약 대사가 강해지더라도 그럼 술이 깨지를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내가 원래 주량이 한 병인데 너무 빨리 취해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나 이 약 먹고 원래 약효가 이제 떨어질 시간이 됐는데 계속 약 기운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만성적이거나 급성으로 다 나쁘게 된다면 급성 간염이라든지 만성 간질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은 정말 유일무이한 해독기관이기 때문에 간이 손상을 받는 거는 건강적인 측면에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간의 건강 때문에 그렇다는 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술을 먹게 되면은 이제 위장이 자극이 되고 소화액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산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소염 진통제라고 하는 것들을 먹게 되면은 그게 속쓰림 부작용이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술이랑 같이 먹으면 그 속쓰림이 훨씬 심해지다 보니까 너무 위가 더 아프다든지 심한 경우엔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피할 수 없는 술자리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술을 먹어야 되잖아요. 다음날 일어나서 약간 술이 덜 깬 상태로 이제 약을 먹어도 되는지가 좀 궁금했거든요. 병원이나 약국마다 가이드는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보수적으로 가이드를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손님들이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는 그래서 술 먹기 전에 약 24시간 동안 드시지 마시고 술 먹고 난 뒤에도 24시간 동안 약 드시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은 간이 술만 이제 좀 해독을 다 하게 되고 술이 어느 정도 다 깨게 되면은 그때는 약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은 약 먹을 때 주의해야 될 부분들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칙 1번, 약은 물이랑 먹습니다. 원칙 2번, 술이랑 약은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어떤 거라든지 물끼리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약 처방하신 병원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근처에 다른 약국의 약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더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약송TV 위수진 약사였습니다.